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용지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간 고용지표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이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6월 민간 고용이 480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11.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시장은 장 초반보다는 후반에 이 상승 탄력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고용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코로나19의 신규 환자 수가 일일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민간 고용, 월간 민간 고용은 좀 증가를 했지만 반대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42만 명 정도 또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봤을 때는 고용이 좋아진 것 같고 또 한쪽에서 봤을 때는 고용이 좀 계속 부진한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의구심이 남으면서 상승 탄력은 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하나만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테슬라의 지난 2분기 판매량 9만 대 넘게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급등하고 신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지난 밤이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애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2일 미국 3대 지수는 미국의 고용지표 깜짝 호조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6월 실업률은 11.1%로 2달 연속 하락하면서 고용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농업 신규 고용이 480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돌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고용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고용 수치 정말로 기쁘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Largest monthly jobs gai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oday's announcement proves that our economy is roaring back. It's coming back extremely strong. 네, 하지만 이날 함께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시장의 기대만큼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42만 명 정도로 전주보다 5만 명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최근에 이 청구자 수의 감소 속도가 둔화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분석입니다. 함께 발표된 다른 지표들도 함께 보시면요. 미국의 5월 공장제 수준은 8% 늘어나 강하게 반등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6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2개월 연속 반등해서 경제 재개에 따라 점차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재확산 기세는 여전합니다. 현지 시간 1일 기준으로 미국 내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상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 제한 등의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애플이었는데 오늘은 맥도날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하는 이 점포수를 늘리려고 했지만 이런 계획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혀서 기업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는 강하게 돌아오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재개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향후 미국이 어떤 대응을 펼쳐나갈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장 초반에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강한 탄력을 받았던 다우지수
지수, 장중에 오름폭을 줄이기 시작해 막판에는 거의 반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0.36% 올랐고요. 25,82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0.5% 넘게 올라 1,207포인트에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볼까요? 0.45% 상승해 3,13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 역시나 급등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 탄력을 잃으면서 막판에는 상승폭을 거의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막판에 소폭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상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와 금값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가 나왔는데 72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연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원유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게다가 계속 들으셨던 것처럼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WTI 가격은 $40를 회복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선물시장에서 1.28% 오른 $40.33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고용시장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금값은 오히려 반대로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거죠. 채권과 금은 비슷한 안전자산으로 좀 취급을 받습니다. 채권 가격 상승과 함께 금값도 동시에 상승이 나타났다는 분석인데요. 0.4% 정도 올라서 $1,787.6에 마감이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5년물, 3년물 이런 대부분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은 생겨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신규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실업률도 하락했고요. 반대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고용 시장에 어떤 엇갈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리고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고용 시장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한 채 거래가 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0.673%에 거래가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7.2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했던 고용시장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날 시장의 장 초반에 이 상승 탄력을 지지해줬던 소식이죠. 미국의 지난달 6월 고용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날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실업률은 11.1%로 하락을 했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도 480만 명가량 늘면서 상당히 좋은 수준을 나타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업률을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월에 비해서 2% 떨어진 건데 시장에서는 대략 12.4% 1%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 더 큰 2%의 하락세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로써 지난 4월에 14.7% 15%에 가까운 실업률을 어느 정도는 낮췄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도 보자면 시장에서는 290만 명 정도의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이를 큰 폭으로 웃돌며 이번에 480만 명을 기록을 한 건데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소매 판매 분야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일시적인 해고를 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지표를 보고 아침 일찍 9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열자라고 해서 이 지표에 대한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를 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지표가 극도로 강한 상태로 회복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11월 대선에서 자신이 재선이 돼야 되는 것을 확신시켜준다며 만일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교체한다면 미국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고용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하긴 하지만 또 반면에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내놓은 만큼 이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집콕 트렌드, 그중에서도 재택근무 트렌드를 보여주는 끝판왕 결과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월세가 급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CNBC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아파트먼트 렌트, 그러니까 방 한 칸짜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오피스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방 한 칸짜리 임대료가 굉장히 빠르게 급락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있는데 재택근무 트렌드로 인해서 월세가 급락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월세를 조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점퍼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이 점퍼가 조사해 본 결과를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월세가 지난 6월에 11.8%나 크게 급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 9% 급락한 데 이어서 2개월 연속 월세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점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본인들이 미국 전역의 그 모든 월세와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임대료가 내려간 적이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두 자릿수의 임대료 하락까지 목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를 했죠. 물론 이렇게 월세가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임대료가 비싼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임대료가 인하된, 그러니까 하락한 가격도 거의 한 달에 393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의 임대료가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굉장히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최근 월세 가격 하락은 이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재택근무가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지리적인 제한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굳이 비싼 도심 한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점퍼는 이에 따라서 더 이상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통근 시간은 주요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번 주 내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제약업체 모더나가 당사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들의 임상 3상은 오는 9일부터 약 3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것이 연기되기로 결정이 되면서 모더나의 주가는 장중에 9%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마감 기준으로는 5%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모더나의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해졌고요. 아직 언제 이 3상을 다시 재개를 해서 시작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사 측은 이달 안으로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CNBC에서 이 의학 전문지 스탯을 인용을 했는데요. 한 조사관은 모더나가 목표한 바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면서도 회사 측에서는 임상시험 연기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프로토콜이 어떻게 바뀌는지, 백신의 안전성과 제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올해 땡스기빙 데이죠. 추수감사절 11월 26일 전으로 목표해서 백신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과연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가운데 미국의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판매량이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밤 사이 테슬라의 주가도 거의 8%나 급등하면서 $1,200를 넘어서는 신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자, 로이터에서는 jaw dropping, 그러니까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아주 놀라운 그 결과를 기록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2분기에 9만 650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만 650대. 지난 1분기에 8만 8천 대 정도를 판매해서 이것도 사상 최대 판매량이라고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2분기에는 약 7만 2천 대에서 7만 4천 대가량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 예상치도 뛰어넘었고 전 분기 대비 판매량도 크게 뛰어넘은 겁니다. 특히 이 9만 대 가운데 약 8만 대 정도는 바로 모델 Y와 이 SUV 모델이죠. 모델 Y와 모델 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또한 올 연말까지 15만 대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연말까지 50만 대 판매를 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했었는데 그 목표치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자동차가 좀 잘 팔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1분기에 8만 대, 2분기에 9만 대, 나머지 3, 4분기에 조금 더 잘 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판매량 하락을 보였는데 이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로나 팬데믹에도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베스트 케이스 목표 주가를 $2,000를 제시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